오늘 이야기는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문장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미국에 부족한 것은 전력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히토류, 변압기, 2차 전지, 이공계 인재, 군함 등 물리적 자산 전반에 걸쳐 있으며 오직 찍어낸 달러만이 넘쳐난다. 이 문장을 읽고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네,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총차를 하나의 가설로 삼아서요. 관련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이른바 결핍의 경제라는 현상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넘쳐나는 돈, 그리고 텅 비어가는 실물 자산, 이 기묘한 불균형 속에서 오히려 엄청난 기회를 잡는 기업들은 과연 뭘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미국이 왜 이런 총체적인 결핍에 빠졌는지 그 구조적인 한계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거고요. 전력, 하드웨어, 전략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겁니다. 네 가지 차원이요? 그리고 둘째는 바로 이 병목 현상이 어떻게 특정 기업에게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되는지, 흔히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 해자, 모트요? 성을 지키는 강 같은 거 말이죠. 맞습니다. 경쟁자들이 쉽게 못 들어오게 만드는 독점적인 경쟁력이요. 그리고 청취자께서 깍 짚어주신 아이레나, 바로 아이리스 에너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맞춰보죠. 미국 경제가 이상한 역설에 빠졌다는 그 지점부터요. 쉽게 말해서 시장에 돈은 막 넘쳐나는데 정작 그 돈으로 사야 할 물건이나 인프라는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냥 물가 오르는 인플레이션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요 공급 불일치가 아니고요. 수십 년간 이어진 큰 흐름이 완전히 역전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네, 지난 한 20, 30년간은 세상이 비트의 경제였죠.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같은 거요? 그렇죠. 디지털 자산이 가치를 만들던 시대였는데 이제 AI 혁명, 또 에너지 전환, 지정학적 갈등 같은 것들이 맞물리면서 다시 원자, 즉 물리적인 실물 자산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원자의 시대.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해도 변압기가 없어서 전기를 못 끌어오고 전기차 공장을 돌리려 해도 전기가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모든 결핍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전력 문제라군요. 보내주신 보고서를 보니까 2028년이라는 특정 연도를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지난 수십 년간 거의 정체 상태였던 전력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폭발이요? 네,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화산이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보통 선진국은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서 전력 수요가 잘 안 늘어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폭발한다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세 개의 거대한 엔진이 동시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개나요? 네, 첫째는 모두가 아는 AI 혁명, 둘째는 제조업의 미국 복귀, 즉 리쇼어링, 그리고 셋째가 바로 전기차의 확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거죠. AI? 리쇼어링? 전기차.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는 하마에 비유되는데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하마요? 네, 보고서를 보면 챗 GPT에 질문 하나 던지는 게 기존 구글 검색보다 전기를 10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소모한다고 합니다. 10배에서 30배요? 와.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만 해도 2030년까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2배, 공격적인 전망으로는 6배까지 폭증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폭증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공급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오히려 공급은 줄어드는 기현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역설의 핵심입니다. 수요가 폭발하는 동안 공급망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고 있거든요. 북미 전력계통 신뢰도협회 NERC라는 기관의 데이터가 아주 충격적인데요. 네. 2028년이 되면 미국의 피크 시간대 전력 수요가 공급을 약 2기가와트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걸로 예측됩니다. 데드크로스요? 주식 차트에서 듣던 말인데 이 기가와트 부족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2기가와트면 부산 같은 대도시 하나를 통째로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부시하나요? 네, 그만큼이 부족해진다는 건 여름에 폭염이 오거나 겨울에 한파가 닥쳤을 때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이 불가피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야, 전력망에 정말 비상등이 켜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문제가 있어요. 더 딥은 문제라면요? 통계 잡히는 그 공급량조차 사실은 유령 예비력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령 예비력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환경 규제 때문에 안정적으로 24시간 전기를 만드는 석탄이나 가스 발전소를 계속 없애왔습니다. 네, 그렇죠. 친환경 정책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를 날씨에 의존하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채웠죠. 문제는 간헐성입니다. 아,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 때 말이죠. 정확합니다. 1기가와트짜리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려면 그런 시간을 대비해서 실제로는 3에서 4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패널이랑 엄청난 양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3, 4배나 더 필요하군요. 네. 하지만 지금 투자는 그 수준에 턱없이 부족해요. 결국 장부상으로는 발전 용량이 충분해 보여도 진짜 필요할 때 전기를 못 만드는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력 공급 자체가 유령일 수 있다. 그런데 전기를 만드는 것과 별개로 그걸 필요한 곳까지 전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청취자께서도 변압기 부족을 딱 짚어주셨는데 이건 또 어떤 상황인가요? 네, 변압기는 지금 전력망에 끊어진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아무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많이 만들어도 변압기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주문하고 물건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리드타임이라고 하죠. 이게 과거에는 한 40주, 10달 정도였는데 지금은 기본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3년에서 4년이요? 네. 와, 집 하나 짓는 시간보다 더 걸리는 거네요. 데이터 센터 다 지어놓고 플러그만 꽂으면 되는데 그걸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니.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거죠? 이것도 역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은 대형 변압기 수요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아, 국내 생산 기반이 거의 무너졌군요. 네, 설상가상으로 변압기의 심장 같은 핵심 소재, 방향성 전기 강판을 만드는 국내 업체는 딱 한 곳뿐입니다. 방향성 전기 강판이요? 변압기 내부에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특수 강철인데요. 기술 장벽이 아주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기업만 만들 수 있거든요. 결국 이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들이 그냥 멈춰서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산업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문제 같은데요. 청취자께서 군함이나 히토류를 언급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맞습니다. 국방 분야로 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 히토류가 약 417kg이나 들어가거든요. 417kg이나요? 네, 미사일, 레이더, 첨단 무기에는 다 필수 소재죠. 그런데 이 히토류 정제, 가공 시장의 95%를 중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95%. 거의 독점이네요. 그렇죠. 만약 중국이 수출을 막아버리면 미국 첨단 무기 생산 라인이 그대로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업은 그 격차가 더 극명한데요. 조선업은 어떤가요? 미 해군 정보국 자료를 보니까 중국의 조선 건조 능력이 미국의 23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232배요? 숫자를 잘못 들은 거 아니죠? 232배 맞습니다. 이미 함정 숫자에서도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을 추월했고요. 와, 정말 믿기 힘든 숫자네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네, 결국 사람 문제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도 지적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반도체 산업만 해도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 배출되는 인재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국방 산업은 더 심각합니다. 그냥 엔지니어가 아니라 기밀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보안 허가를 받은 미국 시민권자 엔지니어가 필요하거든요. 아, 조건이 더 까다롭군요. 네, 그런데 이 분야를 이끌던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데 젊은 세대가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리적 결핍의 뿌리에는 결국 인적 자본의 결핍이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전력, 변압기, 히토류, 인재까지. 말 그대로 총체적인 결핍의 시대가 열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룰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과거에는 얼마나 더 빠른 최신 칩을 가졌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칩을 꽂을 플러그가 있는가가 핵심이 된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아이리스 에너지, 아이레나가 등장하는 거고요. 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이리스 에너지는 원래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었어요. 아, 비트코인요? 네, 비트코인 채굴 사업의 성패는 딱 하나거든요. 누가 가장 저렴한 전기를 확보하는가. 그렇죠. 전기료 싸움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들은 마치 금광 찾는 탐사꾼처럼 전 세계를 뒤져서 가장 싸고 풍부한 전력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같은 전력 대란이 오기 몇 년 전부터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지역의 대규모 전력 접속 권한을 헐값에 먼저 확보할 수 있었죠. 와,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전기라고 생각할 때 이들은 미래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을 사들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가 AI 붐이 터지면서 전력의 가치가 금값처럼 폭등하자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자산, 이 전력 접속권을 훨씬 수익성 높은 AI 클라우드 사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사업 모델을 피봇한 거네요. 네. 비트코인 채굴에 쓰던 인프라를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장착한 AI 데이터 센터로 바꾸는 거죠.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들이 확보한 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가지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핵심 지역이 두 곳입니다. 첫째는 텍사스예요. 텍사스요? 네. 여기에 북미 최다 규모인 1.4 기가와트 용량의 데이터 센터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용량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요? 아까 변압기 리드 타임이 3에서 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텍사스에서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전력망 연결 신청을 하면 짧게는 4년, 길게는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4년에서 7년. 하지만 아이리스는 이미 확보해둔 접속권을 통해서 2026년부터 즉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경쟁사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시간의 해자인 거죠. 아, 시간 자체가 해저가 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지역은 어디인가요?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입니다. 캐나다요? 네, 이곳의 전력은 98%가 댐을 이용한 수력 발전에서 나옵니다. 수력 발전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4시간 내내 날씨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기저부하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아, 기저부하. 네, 수개월간 중단 없이 돌아가야 하는 AI 모델 학습에는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이런 안정적인 전력이 훨씬 유리하죠. 게다가 100% 재생에너지고요. 안정적이면서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네요.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기요금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약 3.8센트로 변동성이 큰 텍사스 전력 시장과 달리 매우 저렴하고 안정적인 장기 계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와, 정말 강력한 무기네요. 그렇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무기인 셈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회사는 단순히 전력만 파는 전력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직접 GPU까지 사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요? 네, 바로 그 수직 계열화가 핵심입니다. 전력, 부지 및 건물, 그리고 컴퓨팅 하드웨어까지 모두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거죠. 아, 원스톱 솔루션이네요? 맞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전력 걱정, 부지 걱정, 장비 걱정 없이 그냥 와서 바로 AI 모델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100% 재생에너지를 쓰니까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AI를 원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ESG 목표까지 완벽하게 충족시켜주고요. 다른 경쟁사들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아이리스 에너지만 유일한 플레이어는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비슷한 시도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 데이터 센터 업체들은 도심 근처에 있어서 전력 용량 확보에 한계가 있고요. 다른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은 아이리스만큼 양질의, 특히 기저부하 재생에너지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리스 에너지는 저렴하고 풍부한 전력이라는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했던 과거 덕분에 의도치 않게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선점하는 행운을 누리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청취자께서 던져주신 날카로운 통찰 하나에서 시작해서 미국의 결핍 경제라는 거대한 흐름과 그 속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의 전략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해 보이네요. 중앙은행이 찍어낸 달러가 실물 경제에 뻥 뚫린 구멍을 더 이상 메우지 못하는 시대. 네. 이제 투자의 핵심은 화려한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병목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리스 에너지는 전력이라는 가장 희소한 자원을 선점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거죠.
경쟁사들이 변압기 하나 구하려고 3년, 5년을 허비하고 있을 때 이미 전원이 켜진 완벽한 인프라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결핍 시대의 새로운 해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전력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 타임 투 파워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새로운 척도가 되었다면 우리 주변에는 또 어떤 타임 투 X를 둘러싼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이 핵심 부품을 확보하는 시간이든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는 시간이든 혹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시간이든 말이죠. 자신만의 플러그를 미리 확보하지 못한 산업과 기업들은 이 거대한 결핍의 파도 앞에서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